저희가 이제 구조된 소 얘기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유호정 기자, 이번에는 무인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가 발견된 곳은 이 경남 남해군 섬진강 하류에 있는 한 무인도입니다. 예. 이 확인 결과 이 소가 원래 있던 곳은 섬진강 상류에 있는 전남 구례읍 축산단지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8일 집중호우로 무려 55km를 떠내려와서 약 4일 만에 이렇게 사람의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약 16개월로 추정이 되는 소라고 하고 이 소 역시 임신 4개월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무게가 450k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 무인도에서 바지선에 올리고 바지선에서 또 육지에 내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성인 10명이 투입이 됐고 어척 2선 그리고 바지선까지 총동원해서 약 1시간 만에 무사히 육지를 밟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굉장히 기적 같다라는 그렇겠죠. 심정을 밝혔고요. 예. 자식이 돌아온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소를 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심경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축산 단지가 전남 구례에 있는 소인데 발견된 곳은 경남 남해 무인도에서 저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농가에게 인도가 됐어요. 또 하나 어제 화제가 됐던 것이 이번에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경기 이천시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총 4마리의 강아지가 구조가 됐는데 네. 이 보시는 장면을 보면 여기 지금 무너진 건물 안에 흙 더미 속에서 이렇게 예. 강아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 저기가 원래 건물 안이었고요. 위에 이렇게 무너진 건물들은 이 주인분께서 대충 치우고 이렇게 흙이 나오자 흙은 이제 삽으로 팔 수 없잖아요. 혹시 강아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손으로 살살살살 팠더니 지금 저렇게 강아지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또 나오니까 파나요, 그 속에 땅을? 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으로 강아지 소리가 또 들려서 또 살살 팠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되는 영상이 저희가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렇게 이렇게 2마리의 강아지가 지금 구조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저 강아지가 이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에 묶어놓고 강아지 젖을 먹이게 해둔 상황이에요. 어미개를 묶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은 복구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어미개가 저 줄을 끊고 네. 다시 저 장소에 가서 흙을 팔면서 또 다시 울부짖고 있었다라는 다음날 한 겁니다. 번 더? 네,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서 혹시나 더 있나 싶어서 다시 찾아봤더니 여기서 또 다시 강아지 2마리가 지금 발견이 돼서 총 4마리가 지금 구조된 상황이고요. 이 직접 구조 활동을 했던 이 주민분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건물 주변을 맴돌면서 울고 그리고 강아지 아빠를 가지고 자꾸 땅을 파헤치는 땅바닥에 자꾸 얼굴을 코를 틀어박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속삭이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 설마 새끼가 그러면 이 땅 밑에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게 시작이 돼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미개가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목줄을 끊고 탈출한 거예요. 그 강아지 새끼들을 구출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자기 새끼들이 묻혀있는 그 그 주변 있잖아요. 네. 그 주변에 이게 앞발로 자꾸 땅을 파면서 막 이렇게 슬프게 우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짖을 때는 멍멍이라고 짖어요. 네. 근데 울 때는 오 이렇게 울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꾸 우는 거예요. 일단 살아있는 강아지 땅속에서 울음소리 듣고 다 파헤쳐서 모두 4마리를 했어요. 네, 저 마을에서 지금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복구 작업 때문에 낮 동안에는 이런 복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들이 하루 종일 마을에서 크게 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강아지가 낮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기계 작업이 마치고 마을이 좀 고요해지면 저렇게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분께서 느끼기로는 마치 그 땅속에 있는 강아지가 이제 기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운 것 같다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게 젖을 먹고 있는데 네. 보시면 하나 강아지는 조금 하얗고 하나는 흙
흙탕물에 이제 흙이 완전히 묻어 묻어 있어요. 있네요. 그런데 이게 두 마리 하얀 강아지가 먼저 구조된 강아지고요. 이게 주인분이 씻기고 싶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강아지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어미한테 줬더니 그 다음 날까지 어미가 혀로 다 핥아서 저렇게 흙을 다 씻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의 차이가 보이는 굉장히 정말 모성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어미개는 자기 새끼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를 어미개만 알았는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구조를 해낸 글쎄 거예요. 말입니다. 동물들에게서 뭐 인간이나 마찬가지 모성 본능이라는 게 뭔지 참 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찡한데요. 아까 그 구조된 소도 예. 뭐 임신이라고 표현하나요? 임신 4개월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소 역시 뱃속에 있는 새끼 저 새끼를 때문에 생각했을 수도 더 있죠. 예. 생존에 대한 절박한 본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저렇게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실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그냥 빨리빨리 쓰레기 예, 치우고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럴 욕구를 많이 느낄 텐데 물론 소리가 나서 저렇게 손으로 파헤쳤다고 하는데 저 장면도 참 그렇고요. 예. 볼수록 결국 그 자원봉사 얼마나 손길이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제공한 예. 주민분께서 꼭 이제 하고 싶었던 예, 예. 말이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집이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구 작업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봉사하러 와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계기도 이런 좀 감사한 순간순간을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찍게 됐다라고 저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조하러 도와주러 오신 분들의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거를 찍게 네, 됐다. 직원들이랑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예. 힘든 상황에서도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예.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구조하신 분도 그 개가 짖는 소리를 우는 소리, 평소 짖는 소리하고 새끼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를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또 구조를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북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 세대들이 큰 물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운파군 대청리의 주민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했습니다. 대청리 인민들은 언제나 당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서 살며 일하는 도없는 긍지를 안고 농사를 잘 지어서 다소하게 차랑찬 성과로 당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더는 대청리를 두고 심유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을 터쳤습니다. 조선중앙TV 영상 보셨지만은 지금 글쎄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김정은 위원장의 하사한 물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뭐 연출이 됐다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필요할 때 저게 왔다는 자체가 예. 얼마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구한 얘기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개성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쇄를 했을 때도 이제 물건이 갔고 요번에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물자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용 비축 물자를 좀 나눠준 거 아니냐. 저 물자가요? 예, 그래서 예. 이것들은 굉장히 풀지 않는 물자들이고 이런데 예. 저런 것까지 이제 터는 것들은 사실 해외 쪽에 이제 신호를 좀 보내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도 얘기를 하고 예. 특히 요새는 세계 식량 기구 그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모습을 갖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식량 기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계 식량 기구가 알아보니까 북한에 11개의 식료품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예. 북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유엔의 그런 통제하에서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세계 식량 기구를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